매주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주말 뉴스룸 앵커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강지영 앵커 오늘 처음 뵀는데 박수를 그장이 아니고 왜냐면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요것도 또 약간 난 격조 있게. 격조 있게 좋아요 좋아요. 2030에 사실 그 워너비가 우리 또 강지영 네. 아나운서입니다. 예,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조금씩은 그죠. 예전과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사실 예, 저희 회사 이제 들어갈 때 그 바리케이드 이거 찍고 들어가잖아요. 있죠. 다 열어주실 때 그럴 때 역시 우리 회사에 내가 얼굴인가? 간판이다 간판. 간판. 간판이다. 내가 간판이다. 예.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이 회사 간판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실 그 강 아나운서는 우리 그 JTBC 간판이 뉴스룸의 이제 주말 단독 앵커신데 요게 그 사실 앵커로 어떻게 발탁된 건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12년 차에 앵커가 됐는데요. 벌써 12년 차 하세요? 지금은 14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벌써 14년 차예요? 제가 개국 멤버 1기라서 맞다. 맞아요. 장성규 예, 아나운서하고 맞아요. 동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왠지 느낌은 한 7년 정도? 그 정도로 보여요. 네, 14년 지금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입사를 23세 해서 이야. 네,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2년 차에 앵커가 되기까지 한 현장도 4년 정도 돌았고 뭐 예능, 뭐 시사, 교양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정말 저의 꿈은 앵커였는데 네. 그 마지막 꿈을 12년 차 이제 드디어 제가 이룬 거죠. 네. 근데 자신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강재영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말 쉽게 하기 쉽진 않거든요. 예. 정말 많이 그려봤던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꿈꿨던 게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그게 딱 수년간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렸던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야 정말 적절한 때에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는 늘 하고 싶었고 내가 꿈꿨고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와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첫 방 어땠습니까? 이런 어떤 자신감 있었던 이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딱 쓴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멘트가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이게 엄청 세게 오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데 난 들어가면 이제 서서 입을 떼야 되는데 목은 잠기고 그때도 긴장 너무 많이 했고 첫 방 보면 진짜 호흡도 과호흡에 긴장될 수 없죠. 네, 첫 방이고 이제 제가 뭐 뉴스룸 앵커에 다치되어 뭐 그 무게를 어쩌고저쩌고 이랬던 거 기억이 나요. 인사말이. 인사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네. 앵커에 다치 가진 무게를 기억하며 뉴스룸에 뭐 이런 거 했는데 앵커가 다시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치란 뜻이니까 나름대로 멋지게 쓴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이제 품어왔던 그 다치라는 걸 내가 쓰고 뭔지 알것 싶어서. 같아.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말 뉴스룸 앵커 강지영입니다. 뉴스룸에 닿치 가진 책임의 무게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민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긴장하는 티를 내면 제작진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긴장돼? 아니? 긴장돼? 아니? 지영 씨 긴장돼요? 아니요, 전 준비가 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떡하냐. 첫 방송은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 처음이라는 게 참 별거 맞아요. 아닌데 아니 나중에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면 그 긴장돼요. 윤희님도 당연하죠. 그러세요? 긴장되죠. 왜냐면 저희도 뭐 어떤 뭐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새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 방송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오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예. 아니 그 사실 뉴스로 하면 이제 인터뷰 코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좀 뉴스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토크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 그 강재영 아나운서가 진짜 뭐 또 재밌으면 크게 또 웃기도 하시고 맞아요. 네네. 이게 또 좀 약간 그 울컥하시면 이게 좀 파격적이고 좀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오. 행복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라이라서 그렇죠.
like that. Oh, I see. Yeah, which is a compliment, I think. It is. Yeah. It is. 초반에 사실 섭외랑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갑자기 뉴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닿을 땐 제가 직접 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연락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니까 사실 제 인터뷰의 모토는 오늘 모신 게스트가 나와 되게 즐거운 대화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크게 웃고 막 이런 것들도 아니, 초반엔 눈치 좀 봐가면서 했죠. 너무 크게 뉴스에서 웃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네. 예. 그래서 초반에는 좀 덜 웃다가 웃는 게 보기 좋다는 댓글도 좀 보이고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정말 더 대화하듯이 사실 그래야 인터뷰 이도 편하시고 저도 분위기가 좀 잘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뭐 저희들도 뭐 조셉과 저도 이제 오늘 강정 아나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참 많거든요. 좀 인상적이고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 하나씩의 힘들고 아팠던 순간이 다 있었구나. 맞아요. 예. 제가 여기 나왔던 임지연 씨를 또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배우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감정을 많이 좀 드러냈던 인터뷰였어요. 의도치 않게. 왜냐면 임지연 배우가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되게 간절했거든요. 이 자리가. 앵커로서. 그러니까 그 간절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너무 그냥 동년배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면은 안 되니까 울는 건 참을 수 있으니까 꾹 참으면서 들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임지연 배우도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 초면이고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통하는 뭔가가 느껴졌을 때 그때 느낌을 제가 잊을 수 없어서 그 인터뷰도 참 기억이 나고요. 저의 연기 세월 동안 저는 사실 항상 절실했어요. 20대 땐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나는 타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저까지 막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하려고 하는겨?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 부모님 얘기 얘기하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 울컥해서 그때 막 인터뷰할 때도 뭐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아이고. 사실 우리 강정 아나운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 회계사 포기하고 JTBC 입사. 회계사가 이게 이제 딴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셨는데 네. 요 합격을 하셨는데 이걸 포기하시고 지금 입사를 하신 겁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다 보니 전문직을 해야만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정학을 전공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앞두고 내가 회계사 해도 되나? 이 길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고 싶었어요. 제가 휴학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은 놀 수 없다. 뭐라도 하면 휴학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버지 설득하려고 이제 그럼 그래 나 어차피 취업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럼 CPA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 CPA 그럼 패스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시험을 최대한 빨리 하자. 시험을 최대한 빨리 패스해서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진짜 그때 휴대전화 다 끊고 혼자 완전 다 차단하고 시험 공부에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6, 7개월 만에 딱 패스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가 말 이제 없죠. 패스를 했으니까 그럼. 나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MBC 신입사원이라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때 오디션 이효 아나운서가 보게 그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원석을 찾습니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난 누가 봐도 난 원석이야.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게 나야. 왜냐면 나는 깎이지 않았거든. 나는 그냥 살아있음 그냥. 나는 진짜 완석이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그걸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없었죠. 진짜 거기에 딱 부합하네. 네. 예. 왜냐면 그때 공고 자체가 뭐 다 뭐 대국민 연령 상관없고 오디션. 뭐 아무 상관없고 뭐 진짜 그 원석은 나야. 원석은 나야. 대국민? 나 국민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심사위원 분들도 보면 알죠. 얘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원석인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으니까 좀 이렇게 계속 좀 잘 봐주시려는 것도 있고 좀 감안해서 지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종 8인까지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셨네. 네, 꽤 많이 오. 그랬었습니다. 진심을 소통하는 강비영입니다. 강지영 씨 합격입니다.
강지영입니다. 저희 두 MC가 직접 두 발로 뛰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제가 너무 간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극에 달해있을 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의 이 정말 무모한 도전은 여기까지였구나. 인가 보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회계사 이제 취업할 준비도 하고 좀 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쉬고 있는데 이제 JTBC의 그때 당시에 간부 상무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떨어진 분들 몇 명 해가지고 다시 면접을 좀 보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저는 당시에 항상 하는 생각이 그때는 난 잃을 게 없다. 내가 뭐 이거 한들 뭐 크게 내 인생에 시간 낭비 같지도 않고 새로운 경험이고 하니 면접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면접을 가서 봤더니 이제 붙어서 그때 이제 특채로 이제 JTBC 개국 멤버로.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가족분들은 괜찮으셨냐? 이런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겠죠. 네. 네. 왜냐면 네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건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거고 피눈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때는 해맑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이 맞았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맨날 울고 막 내가 이걸 왜 했지. 진짜 방송도 저는 정말 처음이고 직장 생활 처음이고 23이니까 경험치도 없고 제 동기들은 동기들이었지만 경력 있는 동기도 있었고 나이도 저보다 많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저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어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몇 년이지. 그렇죠. 이게 계속되니까 이게 내 길이 맞나? 맞아요.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못한다는 소리를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못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나름 살았으니까. 그때 많이 들으셨어요? 제 인생에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못한다. 너는 부족하다. 이 중에 네가 제일 못해. 근데 처음에는 네 못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 네. 그냥 그냥 난 안 되나? 그렇지. 이게 맞나? 그렇게 돼요. 원망스러웠죠. 이런 상황이. 근데 사실 그 모든 걸 자초한 건 저였고 이 선택도 내가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처음으로 현장에 스포츠 리포팅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가신 거군요. 근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제 오디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싫고 뭘 해도 어색하고 톤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현장에 홍병모 감독님의 데뷔전이니까 너무 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또 계셨겠네요. 취재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머릿속은 다 막 질문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저는 이제 스탠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읽기도 안 되고 막 안녕하십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아요. 알죠?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쏟아내야 되니까 또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걸 또 그냥 외운 걸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뱉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시면 안 들어. 저기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잘하셨다고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저는 오늘 홍명보호가 출범한 날이자 또 호주 팀을 상대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지시를 내리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3, 4분 끝났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대기실을 딱 들어가는데 저랑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요. 다 라이브로 봤고 쓰레기통이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거기 옆에 가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망쳤다. 나의 첫 리포팅도 이렇게 망쳤다. 역시 난 안 돼. 난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그럴 수 있어. 뭐 수고했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그때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당시였거든요. 그쵸. 포털에? 2010년대 초반에 있었을 네. 때. 누나가 홍명보 제치고 1위 했어 이러는 거야. 역시 야 멋지다. 역시 남동생이야. 네, 네. 야, 역시. 아, 멋지다. 아, 그래서 2위에 홍명보 감독님, 1위에 강지원.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긴 했지만 저는 진짜 아득하고 이 모든 걸 거의 많은 국민들이 보셨고 회사 분들도 다 보셨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사라지고 싶었어요. 진짜 사라지고 싶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랬던 실수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게 첫날이었기 때문에 한 앞으로 5일 동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교체되는 거 아니야? 잘리겠다 나 이제. 근데 저한테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또 그런 경험을 또 강정 아나운서가 또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았고 했으니까 또 지금의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뉴스 쪽은 아예 사실 저를 배제했고 휴직했을 때 학교 돌아가서 졸업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사실 돌아올까 말까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여기서 도망쳐버리면 저한테 두고두고 남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도망쳤던 사람이라고. 내가 알잖아요. 1년만 죽어라 해보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못하면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어떤 선배들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 너 안 돌아올 줄 알았다. 회계사 그냥 막 할 줄 알았다. 제가 왜요? 저는 해볼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강정 아나운서가 유재석 씨를 많이 보고 좀 공부했다고. 맞아요. 왜냐면 저요? 네. 왜 저를 보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 아까 신입 시절에 혼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이 네. 시간에 그래도 제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못한다는 소리에 이제 어느 날은 거의 이제 여기 저도 이제 찬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유재석 씨. 저는 근데 뉴스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MC로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뉴스 앵커 한 선배들도 많이 봤지만 전 또 교양 예능도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 우리나라 최고인 사람 거를 내가 한번 진지하게 꾸준히 한번 보자.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놀러와 네, 하고 네, 계실 네. 때였는데 그럼 켜요. TV 켜도 놀러와를 켜놓고 유재석 씨만 봐요. 뭔지 알아? 네. 저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워드 파일을 하면서 하는 말을 다 쳐요. 받아 쳐요. 와 이런 와 쳐요. 그 리액션 한 몇 초 정도까지 하는지 봐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유재석 씨가 리액션 하실 때 이렇게 짧게 갈 때도 있고 크게 웃으시면서 완전 이렇게 그렇지, 웃으실 때도 그렇지. 있고 네. 조금 웃고 넘기실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어머나. 저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취재를 돌아다니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나운서는 왜 이런 거 하면 안 돼?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분명 이 경험이 나 나중에 앵커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빈벽 타래요. 어떻게 타야지. 무서워도 그냥 타는 거야. 스포츠 프로그램은 캐주얼하죠? 그럼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는 게 뭐가 나빠? 안경 있네. 안경을 써서 이제 해봐야지. 안경 쓰면 어떨까? 썼어요. 내 갈 길을 내 스타일대로 그냥 가자. 저를 좀 더 받아주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그게 결국엔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지금에 있는 우리 강재영 아나운서가 2013년 그 인터뷰를 하고 가족 톡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강재영 아나운서에게 좀 문자를 한다면 뭐라고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버티면 돼. 버텨. 그거밖엔 버텨. 답이 없어. 버티면 맞아.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냥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땐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아이고.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에요. 맞아요. 가야 됩니다. 진짜.